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추경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부담하려고 했던 1조 원가량에 대해서 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29일 수요일이죠.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좀 시간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예결특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렇게 과정도 기본적인 많네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29일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예. 다음 달 중순쯤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 근데 통합당에서 이거 29일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예. 네, 근데 29일에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한 건 아니고 관건이 되는 것은 이제 추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4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 원을 원래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원래의 세출을 조정해서 1조를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것까지는 이제 진척이 됐습니다만 네. 이 1조를 어디서 마련해 올 거냐 이 부분이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추경 규모를 두고 네. 기존의 예산에서 세출 조정을 해왔었는데 기재부라든지 이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또 어디서 깎으란 말이냐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부 부처에서 이 실무적으로 방안을 어떻게 준비해오느냐 이게 관건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을 두고 정치권이 계속해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어때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좀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이제 4월 7일에 사건이 발생을 네네. 했는데 왜 총선 이후에 나왔느냐, 불거졌느냐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피해자의 말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양쪽의 합의에 따라서 뭐 4월 말까지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사퇴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다는 점. 예, 그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될 텐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또 뭐 그 여권에서 관여를 했다, 청와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부산에 내려가서 관여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주장의 근거는 거의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라든지 사과 이 부분을 이제 공증으로 약속을 했는데 네네. 공증을 했던 법무법인 부산이거든요.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그룹 법인인데 왜 하필 거기서 했느냐 이것 때문에 좀 논란과 뭐 예. 음모론 비슷한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진상 검증 규명의 대상이긴 한데 국정조사까지 필요할 것인가? 국정조사는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또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현재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할 그럴 계제에 있는 것이고 네. 국정조사 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경찰에서는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네. 알려졌는데 지금 2013년도에 성범죄 그 친고죄 규정이 없어지면서 뭐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또 얘기를 했고 오거돈 시장이 뭐 사퇴를 하고 사과를 네.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잘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수사는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예, 네. 피해자 직접 임해가지고 예. 진술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빠르게 더 진행될 수 급물살을 있는데. 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피해자는 지금 현재 뭐 오거돈 전 시장의 처벌보다는 이제 사퇴하고 공개 사과 이 정도 조건을 내밀었던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은 고소하고 말고는 피해자의 일단 자유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예. CCTV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 아. 차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관사에도 가지 않았고 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제 현재 잠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가해자 양쪽 간에 다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제 수사에 좀 급물살을 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네. 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지금 연일 시끄러운 상황인데 한때 이제 보류론이 있었던 이제 전국위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고 김종인 비대위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도출을 올릴 수 있을 거냐. 전국위원회에서 예, 네, 승인을 그렇죠.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에서 여러 반발들이 있고 조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유승민 의원 이쪽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은 이 당의 공백 상태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뭐 황교안 전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가 다 낙선을 한 상태이고 네. 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당의 개파 구조 자체가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네. 외부 인사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앉혀야 된다. 그 외에는 이제 다르게 어떤 전당대회를 열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개파 구조 안에서 저쪽에게 당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이라든지 공포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의 논란과 또 반발들은 있겠지만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자체는 뭐 거의 대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순항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당내 반발 속에서 그러게요.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가 과연 그냥 단순한 관리 수준의 비대위에 머물 거냐 그거는 아닐 것이고 예전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는 데마다 있었던 그 굉장히 파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질 수 다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비대위가 또 조용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 그림 나가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20, 30대, 40대까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면서 70년대 출생한 사람 중에 경제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한 사람이 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70년대생이면 지금 40대잖아요. 그러니까 40대 기수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 대선 후보 치고는 굉장히 젊죠. 40대면. 네, 지금은 보세요? 좀 젊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실상 86세대에 대한 대항마를 만들겠다라고 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86세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닌 60년대생 생. 예, 정치인들이고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또 차기 대선 주자군에도 86세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세대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대는 근데 사실 한 20년 전부터 정치권에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약을 해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사실 좀 거부감이라든지 뭐 지겹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인데 그 다음 세대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86세대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 행해지는 공격은 이들이 무슨 경제를 아느냐 학생 운동할 때 운동했고 그 다음에도 뭐 상당 기간을 그냥 재하 인사로 네네. 있다가 정치권에 입문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86세대는 경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또 그런 관념 또 공격들이 있는데 경제를 잘 아는 이라는 그것을 또 더 붙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 70년대생이고 경제통이다 했을 때 현재 정치권 인사 중에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세연 의원이 또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세연 의원을 대놓고 김종인 염두하느냐. 전 위원장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김종인 전 위원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종인 비대위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홍 전 대표 과연 복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예요. 네, 홍 전 대표도 미래통합당 상황 때문에 비대위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 보고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에서 정권을 달라 무기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방침 때문에 굉장히 홍준표 전 대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때리기에 나섰던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를 과거에 조금 꺼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이것을 이제 본인이 주인 검사는 아니었지만 함승희 전 검사인 선배죠. 선배 부탁으로 들어가서 자백을 본인이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시작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거꾸로 이제 이렇게 간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만약에 서게 되면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그러니까요. 명분을 들어서서 당에 돌아오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예.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몇 명 대선 주자들을 두고 지난 대선 때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네네. 선전포고에 가까운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 하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관건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 때문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그 균열을 이용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거꾸로
인사들 뭐 탈퇴시킨다거나 해서 신당으로 가는 이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예상이 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젊은 모습의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를 문제로 삼아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뭐 이 미래통합당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의 진로, 그러니까 당이 뭐 단결해가지고 혁신을 하기보다는 혁신 과정에서 단결을 좀 져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혁신과 단결을 다 양취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부닥쳐 보면은 이게 반비례 관계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의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거냐.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굉장한 잡음을 불사하고 뭐 제살 도려내기라든지 이쪽으로 갈 공산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또 오늘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지금 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광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 전 씨가 회고록에서 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죄를 혐의를 받고 있어요. 헬기 사격을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뭐 나오면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해왔으니까 또 부인하지 않을까요? 네, 이 관건은 결국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그게 문제가 될 중요하죠. 거고 사실 공식적인 그리고 정부의 어떤 오피셜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이것은 이제 5.18 특조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광주의 전일 빌딩에서 탄원이 발견이 됐고 이것이 공중에 정지한 상태에서 헬기가 사격을 했다라는 것에 중점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 재판에서도 부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